결혼 4년 차 봄, 그날도 수지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고 태양의 숨소리만 얕게 들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태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어머니 편인 건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태양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 없잖아요. 그 말이 차 안에 떨어지는 순간 태양은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수진이 한숨처럼 내뱉었습니다. 힘든 건 저예요. 당신이 아니라.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1년. 이제 1년만 버티면 돼. 시어머니 명희가 던진 마지막 시한은 결혼 5년 차 봄. 그리고 할아버지 박재민과의 약속도 5년 차까지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결말을 준비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수지는 태양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어요. 증권 거래 내역서, 종목 분석 자료, 날짜별 주문 기록. 수진이 몇 장을 넘기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부자 거래야. 스위스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수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태양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반복 매수했고 호재가 터지기 전마다 정확히 움직였어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최근 6개월 동안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죠. 수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했어요. 혹시 몰라 화면에 촬영 날짜가 뜨게 두고 같은 문서를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실수 하나가 나중에 모든 걸 흔들 수 있다는 걸 수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양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어요. 오늘 회식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낮에 본 내역을 떠올렸어요. 오늘 오후에도 거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딪힐 때가 아니었어요. 관찰할 때였고 기록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은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자리였어요.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가 말끝에서 웃음이 새어나올 뻔해 꾹 눌렀습니다. 1년 안에 임신 못하면 이혼이래. 그리고 태양이가 내부자 거래하고 있어. 은하가 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거 증권법 위반 아니야? 적발되면 징역 살 수도 있어. 은하가 다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증거 잘 보관해. 폰에만 두지 말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하고 가능하면 원본 그대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재미있지? 자기들은 불법하면서 나한테는 도덕 들먹이고. 은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1년 후면 끝이야. 내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기는 쪽으로 가. 그날 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폴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증거. 그 안에 하위 폴더를 만들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욕 녹음 28개. 명절 노동 사진 15개. 무자식 압박 녹음 39개. 남편 내부 거래 증거 12건. 4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년만 더, 딱 1년만 더 버티면 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고 수진의 마음도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였죠. 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슬프고 무너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맞았습니다. 수지는 4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 D-DAY 준비. 그 안에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임, 증거 최종 정리, 회사 인수 준비, 이혼 소송 준비.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1년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 무렵 수진은 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의 모욕은 매번 녹음했고 태양의 주식 거래는 가능한 한 흐름을 추적했어요. 가끔은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하니? 라는 말을 들었지만 수진은 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진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라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시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백화점에 간 사이였어요. 거실 옆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처럼요. 왜 이런 곳에 숨겨뒀지? 봉투를 열자 부동산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5채분이었어요. 수진이 자세히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갭투자 불법 대출이야. 전세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대출 한도를 부풀렸더라고요. 총 금액을 계산하니 15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들키면 사기죄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었죠. 수지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계약서의 도장, 대출기관 이름, 날짜, 금액이 빠짐없이 담기도록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뭐하니? 명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책장 안쪽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먼지떨이를 들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명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서재는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먼지가 많아서. 명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가. 오늘은 그만 가봐.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거의 들킬 뻔했죠. 그날 밤 수지는 촬영한 사진을 은하에게 보냈습니다. 은하야, 이거 봐. 시어머니가 불법 대출로 부동산 투자하고 있어. 은하가 곧장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금액이 장난 아닌데? 15억? 흥. 전세금 담보로 불법 대출받아서 갭 투자한 거야. 은하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카드가 2개네. 남편 내부 거래, 시어머니 불법 대출. 수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덕 떠들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며칠 뒤 수진은 병원 VIP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박재민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고 목소리도 전보다 약해졌어요. 수진이 침대 옆에 앉자 할아버지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 잘 버티고 있지? 수진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5개월 정도만 더 버티면 돼요.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할게. 할아버지,
마지막이라니. 복수는 하되 품위를 잃지 마라.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정당하게 하거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증거는 잘 모으고 있니? 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인수 준비는 비서실장이 다 해놨어. 넌 때가 되면 당당하게 자리에 앉으면 된다. 수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밑바닥을 경험했잖니. 이제 넌 진짜 경영자가 됐어. 병원을 나온 수진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5개월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날 밤도 수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록은 늘어났어요. 시어머니 모욕 녹음 42개, 명절 노동 증거 23개, 무자식 압박 녹음 51개, 남편 내부 거래 16건, 시어머니 불법 대출 서류 사진 25장. 4년 넘게 모은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수지는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야. 며칠 후 명희가 또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와. 태양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겠어. 네, 어머니. 수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5개월 후면 이 주방에 다시는 안 와. 명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웃고 있어? 아, 그냥 요리가 즐거워서요. 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졸은 그래. 주방 일이나 즐거운 거지. 수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어요. 5개월 후엔 당신이 내 앞에서 벌벌 떨 거야. 결혼 4년 10개월 수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불법 대출, 내부 거래 고발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이 준비한 자료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정리도 아주 체계적이시네요. 혹시 관련 일을 하셨나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온 뒤 은하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완전 달라졌어. 뭔가 강해진 느낌?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는걸. 안 강해지는 게 이상하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석 달? 응, 석 달.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결혼 4년 10개월. 이제 석 달만 더. 모든 증거는 준비됐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겨울 첫눈이 내리던 새벽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상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태양도 조문을 왔지만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에는 어떤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 남았죠. 품위를 잃지 말 것.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와. 중요한 자리니까 절대 늦지 마. 수진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자리인데요? 내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야. 5년 됐잖아. 그날 결론 낼 거야. 전화가 끊기자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운명도 그날 결정된다는 걸 모르겠지. 수진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이제 곧 공식적으로 사용될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보관해둔 옷들을 꺼냈어요.
5년 만에 꺼내는 명품 정장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거울 속에는 CEO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다음 날 수지는 시댁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죠. 명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가족 모임 할 거야. 그 자리에서 최종 결정 내릴 거고. 미래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명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에요, 어머니.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됐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샤워를 하고 5년 만에 꺼낸 명품 화장품으로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하이힐, 단정히 올린 머리.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호텔 그룹 회장 박수진. 그 이름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 2시 수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전 먼저 들를 곳이 있었어요. 그랜드 코리아 본사. 비서실장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수지는 회장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와 호텔 체인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오후 5시 수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며느리 역할을 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가는 길. 차 안에서 수지는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해. 1시간 후에 모든 게 끝나. 토요일 저녁 6시.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있던 모두가 굳었습니다. 명희, 태양, 미래 부부, 큰아버지 내외. 명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너, 그게 무슨 차림이야? 수진이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옷이에요, 어머니. 명희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5년이 됐어. 약속한 시간이 다 됐잖아. 서명해. 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태양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명하기 전에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 그랜드 코리아 호텔 그룹. 회장 박수진.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명함을 집어들었고 명희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어머니. 그랜드 코리아라니 설마 그 호텔 그룹? 네.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이죠. 제가 회장이에요. 미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 고졸이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학 석사 받았어요. 프랑스 요리학교도 졸업했고요. 태양이 충격받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5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죠. 명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수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법 대출 증거예요. 갭 투자로 15억 넘게 돌렸더라고요. 허위 서류까지. 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양 씨, 내부자 거래한 거 다 알아요. 증권 거래 내역 다 캡처했어요.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매일 모욕당했어요. 고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애도 못 낳는 무용지물이라고.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골 거지 주제에 우리 재산 노리는 기생충. 재혼 생각해봐야겠어.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큰아버지가 명희를 노려봤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어?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이혼 협의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이혼은 제가 먼저 제기할게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히요? 저는 5년을 버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랜드 코리아 본사로 오세요. 정식으로 협의할 거예요. 변호사들 준비되어 있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며 수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5년 동안 고졸거지 며느리 부리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명희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5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수지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야, 끝났어. 어떻게 됐어? 완벽했어. 그 사람들 표정 상상 이상이었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진짜 인생도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박수진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그랜드 코리아 호텔 그룹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5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자신을 진짜 리더로 만들어줬다고. 이제 수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의 강인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인함으로 수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